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1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14일차입니다. 오늘 놓아버리며 62페이지예요. 62페이지 감정의 이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관련된 감정 및 감정의 미세 변화 단계에 바탕을 둔 정리체계에 맞게 마음의 기억, 저장고에 정리된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부하 의식도 과학적인 거지, 이제, 신기해하는 경우, 기독교 다니시는 분이, 성경 말씀하고 많이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적인 근거, 종교는 아니에요. 그쵸? 이 의식은 종교보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는 거예요.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은 감정과 감정의 미세 변화 단계에 바탕을 둔 정리체계다. 생각이. 그래서 감정을 바탕을 두고 감정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각이다라는 거죠. 생각이고, 그래서 마음의 기억 저장고에 정리된다. 기억하는 데에 저장된다. 이건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늘상 배우잖아요. 그렇죠? 배우고 있는데 그게 과학적인 원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감정적인 부분을 내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고 그냥 감정을 해석을 하죠. 생각으로.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잘 보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은 또 어릴 때 이미 형성이 되었다는 게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고 나와 있고, 마음의 기억 저장고에 정리된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 생각은 감정의 분위기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지, 생각은 감정의 분위기에 따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래서 사실에 따라 정리되지 않는다. 감정은 진짜 사실에 따라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은 감정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지, 생각은 저 혼자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실제 사실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쵸? 잘 몰라요. 근데 내 신념에 의해서 그것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은 내가 볼 땐 저게 옳고 그르고 막 이런 게 판단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한 사실의 근거 정리되지가 않는 것이고 내 감정, 내 감정 밑에는 신념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감정을 이해할 때. 따라서 생각보다는 감정을 지켜보면 생각은 1초에 10,000가지 생각이 있고 감정은 8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좀 더 찾기가 좀 쉽죠. 내면을 조금 더 밑으로 본다면 생각 밑에. 그래서 생각보다는 감정을 지켜보면 자기 자각이 빠르게 증대된다는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감정을 지켜보면 자기 자각이 빠르게 증대된다는 것.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심지어는 하나의 감정에 관련된 생각조차 수천 개에 이를 수 있다. 하나의 감정에 관련된 생각조차 수천 개, 1초에 10,000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생각이 수천 개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 이면의 감정을 이해해서 생각 이면에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생각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성과가 좋고 시간 소모도 덜하다. 시간 소모 덜 하려면 뭐야? 생각보다는 1초에 10,000가지 생각을 하는 생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생각 밑에 있는 감정을 봐야지만
감정을 보면 훨씬 더 시간 소모가 덜 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낯선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감정을 상대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감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것도 좀 지켜보는 거.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본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의식 수업을 듣고 의식 지도에 대한 감정적인 거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 감정을 자꾸 볼 수 있는 내 감정을 잘 못 보거든요. 보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꾸 감정 보는 법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그저 그냥 좀 잘 안 되면 지켜보는 거. 내가 어떤 감정일까? 그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생각 사이의 관계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감정과 생각 사이의 관계보다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지켜보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일종의 실험도 할 수 있다. 지켜보는데 익숙해지면 실험도 하는데 이를테면 되풀이해서 떠오르기 쉬운 유형의 생각을 골라내어 그와 관련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어서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그 감정이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감정의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감정이 소모될 때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기법을 이제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앞서 들었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생각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항복하고 놓아버렸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일을 계속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남는다.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남는다. 그래서 감정을 이제 해결하고 외국에 가기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이제 예시를 들어보여 주시는 건데 출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그의 마음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공황 상태가 되었다.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려 어디다 여권을 두었는지 생각해 내려고 애썼다. 사망을 다 뒤졌다. 기억해 내려고 이런저런 몇 책도 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자책할 뿐이었다. 멍청하게 여권을 잃어버리다니. 새로 만든 시간도 없다고.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도 가지 못하니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업가 개인 일을 겸해서 가는 것이라 이번 여행을 가지 못하면 일이 잔뜩 꼬이고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 막판에 이르렀을 때 놓아버린 기법이 생각났다.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기억은 안 나고 기억이 당황스러울 땐 더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그는 자리에 앉아서 완전 막판에 놓아버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근본 감정으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슬픔이었다. 슬픔, 생각지도 않게 감정을 들여다보니까 슬픔이 있는 거예요. 75 슬픔. 근데 사랑하는 누군가와 떨어져 있기 싫은 감정과 관련 있는 슬픔이었다. 종류도 찾아내고 자리를 비움으로써 관계를 아예 잃거나 관계가 약화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슬픔을 놓아버리고 관련된 두려움도 놓아버리자 문득 문제를 안고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2주간의 부재도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위태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이 편해지자 곧바로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났다.
사실 너무 뻔한 것이라 무의식적 차단 때문이 아니라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여권 분실과 여행 불안, 그로 인해 잊을 수 있는 일 등 수많은 생각도 모두 즉시 없어졌다. 그의 감정은 좌절 대신 감사와 행복의 상태가 되었다. 놓아버림은 일상에서도 매우 쓸모가 있지만 특히 삶의 위기 때 사용하면 크게 괴로운 일을 미리 막거나 가볍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삶의 위기에서는 보통 감정이 압도적으로 밀어 닥친다. 이러한 위기에는 억제되거나 억압된 그러니까 감정 중 중요한 유형 한 가지가 활용된다. 이 상황의 과제는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감정을 상대하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놓아버림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차분히 앉아 있으면 내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 막 올라올 때 말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생각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건 생각에 표현하는 거니까 말이 막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가만히 나를 지켜보는 거. 내 감정이 어떤 거. 이 여권을 잃어버리는데 그 주변 사람들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어떤 그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슬픔 안에서도, 슬픔에서도 완전히 그 놓아버림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괴로운 일을 미리 막거나 가볍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압도적인 나의 감정이 어떤 건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8가지를 추스리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감정을 해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감정을 찾으라는 거죠. 압도적인 감정을 어떤 것을 상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마주할 건지, 네, 감정적인 위기 다루기. 감정적인 위기가 있는데 그걸 다루는 거. 감정적 위기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주 힘겨워하는 문제이므로 더 이상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위기는 그 심정적인 게 힘겨워하는 문제는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거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감정을 이거로 안 할 거야라고 하지만 결국은 계속 감정을 그 감정적인 거가 계속 경험하죠. 그래서 감정상의 재앙을 내버려 두어 재물에 사라지게 하는 대신에 그것을 훨씬 빠르게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기반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정을 다룰 때 마음이 동원하고자 하는 평상시 기제는 억압이나 억제와 표출, 회피다. 이 감정을 보려고 할 때, 이걸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동호자 하는 평상시의 기제는, 그러니까 마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과 마주보기 싫어해서 회피를 되게 많이 하죠.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거나 억제시키거나 표출하거나 회피하는 거. 이런 기전을 감정적인 거는 주로 쓰지, 이 감정을 해결하려고 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고가 아주 강력하게 감정을 꽉 쥐고 이제 그렇게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내가 에너지가 좋아진다. 이런 기제는 의식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면 해롭지가 않다. 감정 압도 시위 기제 활용은 의식적으로 하면 바람직할 때가 많다. 이 묘책의 목적은 감정을 해체해 하나하나 놓아버릴 수 있도록 감정의 양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 이 과정 뒤에서 서술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감정에 압도되는 순간 가능한 많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제쳐 놓아도 된다. 가까운 친구나 멘토에게 기분을 털어놓아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가 있다. 수다 떨면 좀 압이 풀리죠. 수다 떨면 압이 풀려요. 조금 풀려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을 표출하기만 해도 그 이면의 에너지가 얼마간 줄어든다. 표출을 해도 얼마간 줄어든다. 그래서 감정은 8가지 감정을 잘 보고 그거를 수다 떨어서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업을 또 쌓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나의 감정에 내 스스로 보는 것보다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라고 투사를 한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랑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감정은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쨌든 같은 상황에서 회피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너무 많을 때는 기분을 표출하기만 해도 에너지가 좋아지는데 회피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또 괜찮다. 속상한 일을 멀리하기 위해서 사교 모임에 나가거나 개와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음악을 틀거나 섹스를 하는 등 평소 습관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감정의 양과 강도 자체가 줄고 나면 전체 상황보다는 상황의 여러 작은 일면과 그에 따르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너무 속상할 때는 잠시 조금은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떤 모임을 가거나 개와 놀거나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습관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도 있다. 근데 감정의 양과 강도 자체가 줄고 나면, 감정의 양과 강도가 엄청 강하면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줄고 나면 전체 상황보다는 상황의 작은 일면과 그에 따르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죠. 결국은 놓아버림을 해야지 회피하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은 아니죠. 내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상황들이 조금 압을 빼고 나서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놓아버림을 이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방법의 요점을 명확히 자세히 제시하기 위해 어느 회사에서 오래 일하, 오래 일한다.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어느 회사에서 오래 일한다. 실직해 절망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한 남자의 예를 들어보자. 실직해서 절망의 감정에 압도가 됐대요. 위에 서술한 3가지 기제를 활용하면 감정을 얼마간 줄일 수 있다. 그 후에는 일터와 관련된 사소한 것들을 돌이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동료들과 자주 찾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이전까지 매일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타던 엘리베이터에 타고 하던 엘리베이터에 타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책상에 다른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비서가 보여주던 친절과 비서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쓰던 컴퓨터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상사를 보던 일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사무실 소음이 주던 친숙한 느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사무실 소음이 주던 그러니까 모두 친숙하게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다 놓아버릴 수 있느냐 이거죠. 이렇듯 자질구레한 실적의
일면을 항복하는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놓아버릴 모드로 바꾸는 것이다. 실지의 일면에 항복하는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버린 모드로 바꾸는 것이다. 마음이 놓아버린 모드로 바뀌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감정적인 걸 계속 바라보고 놓아버리면 용기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들을 받아들여 통과했고 그 결과 부정적 감정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면 상황을 직면하고 감정을 인식해서 감정에 의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불현듯 자각한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놓으시니까 복잡하고 막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막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확실히 부하의식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게 진짜 대박이에요. 그쵸? 네. 8가지 감정을 그냥 어떤 감정인지를 들여다보는 거. 네, 자꾸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이제 놓아버리고 이제 간단간단한데 이 막 문장으로 그냥 복잡하게 막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쵸? 해보, 이거는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소한 것을 항복하면 사소한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야. 감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항복하면 기묘하게도 중심 사건이 주는 억압 또한 점차 멀어진다. 중심 사건이 주는 억압.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 감정의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한 가지 감정의 항복 기제를 사용을 하면 감정 전부를 동시에 항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그냥 기제를 사용을 하면 항복을 하면 전부에 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마치 감정 모두의 이면에 동일한 에너지가 있어서 한쪽 방향에서 항복하면 표면상으로는 반대 방향이 있는 듯한 감정까지 항복하는 것이다. 이 점은 임상체험의 문제라 하려면 각각 개인적으로 시도해야 된다. 하나를 해결하면 8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결하면 7가지가 저절로 사라지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고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한다. 억압하거나 표출하거나 회피, 사소한 면에서의 항복이라는 위에 4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나면 이제 5번째가 명확해진다. 사실 모두 강한 감정은 여러 부수적 감정이 합성된 것이라 전체 감정, 복합체 또한 해체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실직한 사람은 처음에는 절망에 압도당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가 느낌 주변부의 사소한 것들을 항복하면서 회피와 억제, 표출의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해서 압도한 느낌을 나가면 분노의 존재 또한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그랬는지를 감정을 지켜봐야 돼요. 그렇죠? 분노가 엄청 많이 잡혔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이제 분노라든지 중간에 이렇게 탁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엄청 줄였죠. 그 분노가 일어나는지조차 모르죠. 이런 수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내고 있나? 분노가. 그래서 그래도 진짜 많이 잡혔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저는 두려움을 이제 자꾸 완벽하게 해결이 됐으면은 마음을 관통해 놨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그래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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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진 편인데도 아직은 탁 놔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 놔야지만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분노의 존재 또한 왜 분노하게 되었는지 결국은 분노도 두려움에서 올라오고 욕망도 두려움에서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분노, 자존심도 두려워서 올라오고 분노에 대한 것도 다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분노는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어 보인다. 분노는 억울함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억울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할 때 화가 나서 자기는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자신을 향해 표출되는 분노의 형태다. 또한 분노에는 상당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상당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그렇죠? 따라서 연결된 감정들을 이제 곧바로 다룰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가 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놓아버릴 때 가능성 있는 대안 전부가 갑자기 뚜렷해진다. 그리고 자부심을 항복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경제난에 직면한 것이 아님을 금세 알게 된다. 이렇듯 감정 복합체가 해체되어 구성 요소로 갈라지고 나면 각 요소는 에너지가 약해져서 개별적으로 항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부심도 항복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님을 경제난의 측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하나를 해결하면은 여러 가지가 8개, 7개가 싹 같이 항복할 수 있어지는 개별적으로 항복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여기서 나갈게요. 감정에 대한 게 글로 적어 놓으니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저도 계속 놓아버림을 해야 돼요. 놓아버림을 계속 하고, 놓아버림을 5시, 예, 이제 명상하잖아요. 명상 시간에 명상 시간에 명상을 해야 되는데, 놓아버림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놓아버리고 나면 명상하는 그 시간이 좀 더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계속 명상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놓아버릴 걸 찾아서 감정을 보고 놓는 거,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5월 31일, 6월 1일 날 시크릿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치유사 과정 지금 등록하시는 기간이에요. 2월 말까지 치유사. 그래서 목돈을 내셔야지 돼요. 목돈 내면 조금 더 싸요. 8주 코스보다도 조금 더 가격이 조금 저렴하죠. 근데 목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그때그때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도 많이 등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음소거